안녕하세요. 공시 줍줍을 하고 있는 비즈니스워치 박수익입니다. 오늘 공시 요점 정리의 주제는 상장 폐지입니다. 사실 말만 들어도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분이 유쾌하지 않은 단어이지만 또 어떻게 하면 상장 폐지에 해당하는 기업들을 미리 선제적으로 점검할 수 있을지도 참 중요한 일이겠죠. 워렌 버핏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식 투자의 첫 번째 원칙은 잃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 원칙은 첫 번째 원칙은 항상 기억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죠. 상장 폐지의 종류에는 잘 알고 있듯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발적인 상장 폐지가 있죠. 대표적으로 최근에 맘스터치가 자발적인 상장 폐지를 진행 중이고요. 포괄적 주식 교환이라고 해서 모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모두 사들이는 것도 자발적 상장 폐지에 해당을 하죠.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들여다볼 것이고요. 오늘은 강제 퇴출에 해당하는 강제적 상장 폐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인데요. 강제적 상장 폐지는 다시 또 두 가지로 나뉩니다. 형식적 상장 폐지와 실질 심사에 의한 상장 폐지로 나뉩니다. 형식적 상장 폐지라는 것은 형식적으로 정해진 요건이 발생하면 앞뒤를 잴 필요 없이 일단 상장 폐지 요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만 상장 폐지 요건에 해당된다고 해서 곧바로 뭐 일주일, 보름 뒤에 상장 폐지 절차, 즉 정리매매가 진행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점을 오늘 알아볼 것이고요. 두 번째, 실질심사에 의한 상장 폐지는 가장 최근에 대표적으로 횡령이 발생한 오스템 임플란트가 있죠. 이런 것은 즉시 상장 폐지 대상이 되는 요건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요건을 감안해서 상장 폐지 대상이 되는지 말지를 심사해보고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바로 첫 번째, 형식적 상장 폐지. 더 구체적으로는 감사 의견 미달 요건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고 현재 스코어, 어떤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되며 또 이러한 기업들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감사 의견 비적정을 받게 되면 상장 폐지 요건이 발생합니다. 비적정이라는 것은 의견 거절 또는 부적정, 범위 제한 한정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코스피의 경우에는 의견 거절과 부적정만이 상장 폐지 요건에 해당되고 범위 제한 한정의 경우에는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됩니다. 코스닥은 이 세 가지 모두가 상장 폐지 대상이 됩니다. 일단 이런 요건이 발생하면 무조건 상장 폐지 대상이 됩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의 신청을 하거나 이의 신청을 하지 않거나.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다 이의 신청을 합니다. 일단 주어진 어떤 선택지는 다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의 신청은 보통 상장 폐지 사유 통지를 받은 날, 즉 감사의견 비적정이 나온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하는데요. 조건이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2019년 이전에는 재감사 계약을 반드시 맺어야 했지만 현재는 재감사 계약을 맺지 않아도 됩니다. 재감사라는 것은 일관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동일한 감사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즉 같은 심판으로부터 판정 번복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죠. 비용도 비싸고 또한 감사인의 입장에서도 불과 몇 달 전, 몇 주 전에 본인들이 의견 거절을 했던 기업을 다시 적정으로 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2019년 이전까지는 감사 의견 비적정이 나왔다는 것은 바로 상장 폐지로 거의 직행한다는 의미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이러한 제도를 바꿔서 이의 신청을 할 때 재감사를 반드시 받을 필요는 없다. 필수 사항이 아니라 선택 사항으로 바꿨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기업들은 현재 감사 의견 비적정을 받더라도 이의 신청을 합니다.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순서로는 간단한 그 심의를 거쳐서 개선 기간이 주어집니다.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상장 폐지가 되는 것이고 이의 신청을 하면 개선 기간 1년이 주어집니다. 이 1년 동안 즉 다음 해에 감사 의견을 적정으로 받거나 또는 재감사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지만 재감사를 자체적으로 해서 감사 의견이 변경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나오면 형식적인 상장 폐지 사유는 해소되며 다른 어떤 상장 폐지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거래가 재개됩니다. 둘 사이의 차이점은 재감사를 통해서 감사 의견을 변경, 적정으로 받았을 경우에는 1년이라는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도 거래 정지가 풀릴 수 있고, 재감사를 받지 않고 그냥 다음 해에 적정을 받겠다라고 하면 1년은 최소한 채운 뒤에야 거래 재개를 노려볼 수 있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유가증권 시장은 바로 상장 유지 결정이 내려집니다. 반면 코스닥에서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한 번 더 받은 뒤에 상장 유지 결정이 내려집니다. 다음 해에 만약 비적정을 받았다. 이거는 상장 폐지 사유가 그대로 확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이때도 이의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미 두 번 연속해서 감사 의견 비적정을 두 번 연속해서 받았기 때문에 상장 폐지가 번복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현재 이 상황에 놓여 있는 곳이 바로 쌍용차이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상장 폐지 결정이 내려진 회사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법원의 상장 폐지 결정에 대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 만약에 기각이 되면 바로 정리매매가 되면서 상장 폐지 절차로 다시 한번 갑니다. 현재 이 상황에 놓여 있는 기업들도 이따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며칠 전 동일한 제목의 많은 기사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바로 상장 회사 42곳, 42개사가 상장 폐지 위기에 놓였다. 퇴출 주의보가 내려졌다라는 기사들인데요. 이 기사에 등장하는 42곳들이 각각 어떤 상황인지는 다릅니다. 그래서 42곳의 회사들을 총 4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그룹입니다. 지금 보시는 회사들은 모두 코스닥인데요. 인트로메딕부터 코센까지 18개 회사들은 공통점이 올해 처음으로 상장 폐지 사유, 즉 감사 의견 미달, 감사 의견 거절이라든지 한정 또는 부적정 의견을 받은 곳입니다. 이들은 첫 번째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았기 때문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을 할 때 과거와 달리 재감사를 반드시 받지 않아도 되고요. 이의 신청 기간은 바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영업일 안에 이의 신청을 하면 되고, 이 회사들은 이변이 없는 한 모두 이의 신청을 합니다. 일부는 이미 했고요.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적어도 내년 감사 보고서가 다시 나올 때까지, 즉 1년 동안은 거래 재개는 할 수 없지만 거래 정지 상태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일단 즉시 상장 폐지라는 절차는 밟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한번 지정 감사를 통해서 적정을 받을 경우에는 상장 폐지 사유가 해소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는 역시 코스닥 기업인데요. 이 회사들은 앞서 본 회사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발견하셨나요? 바로 2020년, 즉 지난해 이맘때에도 감사 의견 비적정을 받았다가 이번에 다시 한번 감사 의견을 받은, 즉 스트라이크 투 스트라이크를 받은 곳입니다. 이 회사들은 사실 2년 연속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상장 폐지 여부를 확정하게 됩니다. 물론 회사가 형식적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지만 구제를 받기가 매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 세 번째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역시 코스닥 기업인데 총 6개 회사들이 있죠. 이 회사들은 앞서 페이지와 또 다릅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올해 처음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곳, 두 번째는 2년 연속 비적정을 받은 곳,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은 3년 연속 비적정입니다. 2019년과 2020년, 그리고 이번에 총 3년 연속, 즉 3 스트라이크 아웃. 이 회사들은 이미 2년 연속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았을 때 상장 폐지가 확정이 되었고, 현재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각 시에는 정리매매가 진행되고, 즉 상장 폐지가
확정이 됩니다. 이미 사실 확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한프의 경우에는 현재 가처분이 기각되었고 나머지 4개, 5개 회사는 가처분 신청 중이고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상장 폐지가 유력시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실 곳은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곳입니다. 총 4개 회사가 이번에 상장 폐지 대상에 올랐는데요. 먼저 하이골드 사모는 감사의견 부적정에 나왔고 이의신청 제출 기간이 지났지만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장 폐지가 확정된 상황이고요. 하이골드 사모는 선박투자 회사입니다. 그래서 좀 특이한 사례인데 감사의견 부적정이 이미 나왔고 상장 폐지 대상인데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선박투자 회사여서 보유자산을 다 매각하고 자산을 나눠주는 즉 청산하는 상황이고 내부적으로 이미 상장 폐지가 결의되었던 상황이라는 특이한 점이 있고요. 주목해서 보셔야 될 점은 선도전기와 하이트론 시스템즈입니다. 이번 회계연도 즉 2021 회계연도에 최초로 감사의견 거절이 나왔고 이의신청 기간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내년까지 1년 동안 더 최종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시간을 벌게 됩니다. 물론 이때도 거래 정지는 계속 지속되지만 내년에 감사의견 적정을 받는다면 다시 거래 재개가 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쌍용자동차는 지난해 이맘때 그리고 이번에 2년 연속으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은 극적인 상황이 연출되지 않는 이상 상장 폐지가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까지 총 언론에 나왔던 42개사의 제각각 다른 상황들을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표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표는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들인데요. 작년 이맘때 감사 의견 거절을 받은 회사들이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정리한 표입니다. 먼저 흥하해운과 새우글로벌은 작년에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았다가 재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감사 결과 적정이 나왔고요. 그래서 거래 정지가 풀려서 현재 거래 중입니다. 참고로 새우글로벌은 한정 의견이 나왔지만 코스피 즉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한정 의견일 경우에는 상장 폐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특히 세오글로벌은 감사 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 종목으로도 지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상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센트럴 인사이트는 작년에 감사 의견 거절이 나왔고 재감사 결과 적정을 받았고 올해 감사 결과에서도 다시 적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래 재개가 풀리지 않은 이유는 다른 요건이 있습니다. 형식적인 요건이 아니라 실질 요건에서 상장 폐지 사유가 또 하나 있기 때문에 상장 유지 여부 결정을 위한 그런 단계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성화는 작년에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았는데 재감사를 받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적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상장 유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고요. 지코는 작년에 감사 의견 거절이었고 재감사 결과 적정을 받았고 올해 다시 적정을 받았습니다만 센트럴 인사이트와 똑같이 다른 사유로 인해서 실질 심사가 남아 있습니다. 역시 횡령과 관련된 부분이 남아 있어서 역시 상장 유지 여부 결정을 지켜봐야 됩니다. 셀마테라퓨틱스는 작년에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 회계연도는 이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보고서 제출 지연 관련한 면제를 승인받았고요. 그래서 5월 16일까지 2021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인데 그때 가서 이제 적정이 나오면 상장 유지가 되면서 거래 정지가 풀릴 수 있고요. 반면 역시 감사 의견 거절이 나온다 그러면 상장 폐지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까 살펴봤던 쌍용자동차는 작년에 의견 거절, 올해도 의견 거절이 나왔고요. 그래서 역시 기업심사위원회로 가서 최종적인 상장 폐지 확정 여부가 조만간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처음에 봤던 표를 보겠습니다. 사실 강제적 상장 폐지에서 실질 심사에 의한 상장 폐지는 우리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의 사례만 봐더라도
횡령 배임이 언제 어떻게 터질지를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죠. 횡령의 징후라는 게 있을까요? 배임의 징후? 내부 관계자들은 알지 몰라도 외부의 투자자들이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이거는 어느 날 문득 다가오는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사례이고, 다만 형식적 상장 폐지에 해당하는, 특히 정기보고서를 미제출했다, 감사의견 미달이다, 완전 자본 잠식이다 라고 하는 다른 사항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회사들은 이미 예전부터 좋지 않았던 여러 가지 징후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걸러낼 수는 없지만 징후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징후는 바로 경영권이 자주 변동되는 곳입니다. 우리가 식당을 가더라도 가게 주인이나 주방장이 자주 바뀌는 손님은 단골 손님이 많지 않듯이 상장 회사도 경영권이 자주 바뀌는 것은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주력 업종이 바뀌는 또는 주총에서 신규 사업을 자꾸 추가하는 회사들도 조심해서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어느 날 갑자기 바이오 사업을 한다 또는 유전개발 사업을 한다, 이런 것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과거에 취재를 할 당시에도 IT 회사가 자원개발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결국 그 회사는 1년 6개월 정도 지나서 상장 폐지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상장 회사들은 주요 내용들이 공시로 나오죠. 이 중에서 상장 폐지 위험 징후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액 공모로 자주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입니다. 소액 공모란 10억 원 미만을 뜻하는데요. 바꿔 말하면 상장회사가 돈 10억 원이 없어서 계속 어딘가에 빌린다는 뜻이고, 그래서 일단 한 번이라도 소액 공모가 나오면 의심하고 두 번, 세 번 나오면 강하게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년 감사 보고서가 나옵니다. 12월 결산법은 최근 한 달 내에 감사 보고서가 거의 다 나와 있죠. 3월 중순이면 감사 보고서가 나옵니다. 인트로메딕이라는 회사의 감사 보고서를 보면 이번 연도에 의견 거절을 받았습니다. 아까 첫 번째 표에서 살펴본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 회사는 감사 의견 적정을 받았습니다. 1년 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을까요? 1년 전 이 회사의 감사 보고서입니다. 보시면 2021년이라고 되어 있죠. 즉 2020년 회계 감사 보고서입니다. 감사 의견은 적정입니다. 그러나 적정의 감사 의견에서도 강조사항이라고 해서 계속 기업 관련한 중요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건들로 인해서 존속 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할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라는 점을 적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로 특기사항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취미 특기할 때 그 특기가 아니고 특별히 기록해 둔다는 뜻에서 특기사항이라고 하는데, 감사보고서에 이처럼 특기사항으로서 계속 기업 관련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나온다면 설령 감사 의견은 적정이더라도 다음 해에 감사 의견이 비적정, 즉 의견 거절이라든지 부적정, 감사 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 등과 같은 비적정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오늘 공시 요정은 강제 상장 폐지 가운데서 형식적 상장 폐지, 그 중에서도 감사 의견 비적정이 나온 회사들을 살펴봤습니다. 감사 의견 비적정이 나왔더라도 첫 번째 비적정을 받으면 1년의 시간 동안은 상장 폐지는 유예가 됩니다. 1년 뒤에 감사 의견 적정을 받으면 상장 유지가 되고요. 1년 뒤에도 감사 의견 비적정, 즉 2년 연속으로 비적정을 받으면 상장 폐지로 갈 공산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을 사전에 우리가 예측해 보기 위한 방법으로는 경영권이 자주 바뀌거나 새로운 사업을 본업과 무관하게 추가한다거나 소액 공모로 자주 자금을 조달한다거나 또는 적정 의견을 받은 감사 보고서에서 이처럼 특기사항으로서 계속 기업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기록이 있다면 좀 더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공시 요정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